계산도요? 네. 안돼. 아니, 점검 다 주세요. 저 다 카피해야 돼요. 쌤 많이 부끄러운데요. 아니, 괜찮아요. 뭐 어차피 시험대 쓸 건 없는데. 천천 깔끔하게 들어보거든요. 양문 풀었냐? 아니 제가 양문 시험대 제가 3도 4번 월요일날 자, 정말 얘기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를 쳐보셔서 뭐 느낀 점이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 기출문제를 보고 느낀 것은 뭐 결국엔 기본기가 중요하다. 네. 케어버스 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지상학부 쪽은 진단책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고 하나 어차피 우리가 화학원 및 화학2에서 공부했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탕 베이스가 됐어야 하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혹시 그런 화학 결합 파트인데요. 지상학 쪽은 이쪽이 이제 약간 시험 범위가 이제 겹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뭐 구조 이런 것들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내일 해야 될 것은 이제 산업하는 쪽인데요. 산업하는 쪽은 여러분하고 겨울 때 화학원적인 산업하는을 좀 공부시킨 적은 있고 화학2 쪽의 산업하는은 하진 않았습니다. 내일은 기왕이면 화학2에 나오는 산업하는 좀 베이스로 해볼까 합니다. 뭡니까 하면 화학 전지하고 전기 분해, 뭐 경우에 따라서 전기 도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작년 기출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을 꽤 많이 다뤘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화학원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됐겠지만 화학2는 좀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수용의 전기 분해하고 용융 전기 분해가 좀 많이 달라요. 특히 수용의 전기 분해 파트 쪽에 좀 포커스 맞춰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한테 화학 결합 파트를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여러분한테 준다책을 좀 카피를 해드렸어요. 원래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지상학 쪽은 기본적으로 준다책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좀 무거워서 잘 안 들고 다니더라. 그죠? 일단 뭐 이거 다녀야지. 그랬었어. 처음엔 그랬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예. 처음에는 그 완전 큰 거. 나도 준다. 그거를 완전 다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분권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카피를 부탁드리고. 네, 뭐 그래서 카피 오늘 좀 나눠드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국어책이 있어서 국어를 드리는데요. 어차피 여러분 뭐 10권에 9권이 나오면 그놈이 그놈일 것 같습니다. 뭐 바뀐 거 없어요. 쌤이 두 달 가지고 뻥치면 30년 됐는데요. 1993년도에 공부했던 책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 결합이라는 걸 썼는데요. 근본적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면 왜 결합합니까? 했죠. 결합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돌아다니는 놈들이 없잖아 있죠.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흔히 말하는 비활성기체 18조 원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원에서는 즉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18조 원소는 단어가 결합 안 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미 중단 쪽으로 한번 공부해봤겠지만 억지로 이 과학자들 대퇴 같은 과학자들이 많아요. 억지로 결합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놈들한테도 억지로 다른 것들을 붙여가지고 결합을 시켜본 바가 있네요. 뭐 주로 플로린이라든지 산소같이 전기음소 큰 놈들하고 붙여서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즉 뭐 분자를 만들어 본 역사가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화학결합 왜 합니까? 결국엔 혼자 독단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에너지가 낮아져서 그래서 좀 더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는 게 화학결합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화학원의 얘기를 기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소를 크게 두 종류 나누면 누구와 누구로 나눌 수 있습니까? 금속과 비금속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을 함에 있어서 금속과 금속이 결합했잖아. 금속과 비금속이 마지막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잖아로는 구분할 수 있겠죠. 이미 공부 많이 해봤겠지만은 금속과 금속 사이 결합을 우리는 금속결합이라는 얘기 있어요. 금속결합을 이루는 것은 금속의 양 이온과 그리고 자유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물리 쪽에서 공부해봤겠지만 우주를 다스리는 힘 크게 네 가지였죠. 뭐 있습니다. 그렇죠. 강력과 양력, 전자기력과 마지막으로 중력되고 있습니다. 금속 결합을 이룰 때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이라고 하죠. 그것은 정전기력 인력, 즉 결국엔 전기력입니다. 문제는요, 이 금속 결합이라 불러주는 물질을 그렇게 해서 만든 고체 결정을 우리는 금속 결정이라는 것을 씁니다. 금속 결정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 다시 말하면 구리가 혼자 패킹된다 또는 뭐 알루미늄 혼자 패킹된다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 화학적인 결합. 이걸 뭐라 부릅니까? 금속끼리 서로 섞인 걸. 화끈. 그치, 합금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이 합금은 일정 성분이 없이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면 화합물. 그죠? 혼합물이라는 뜻이에요. 혼합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아무래도 화합물이 될 텐데요. 오민책 있나? 있어? 팔짝이요? 아니요. 뜬다. 이거 있을 리가 없어. 쟤는 없어요. 오늘 오사 나온 거지 그러면? 똑같은 거는 거. 아마도요. 명주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원이도 어떤지 모르겠다. 일곱 명이라고 했는데? 아, 뭐야 저 text는 왜 저렇게 한 거야? 그냥 생각해봅시다. 여미 그거 싫어. 자, 아까 말했지만 이 금속 결합 물질들은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믹스처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여러분 학년이 더 올라가서 즉 대학교 가서 좀 전공 쪽에 다뤘을 때 그때 또 좀 예를 들어서 이런 재료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번 겨울 때 화학 2의 금속 결정의 특징들 있지 않습니까? 그지? 뭐뭐 있었습니까? 기억날까요? 예, 최신 밑방 있었고 연신 밑방 있고 그리고 단순 밑방도 있었죠. 결국에 그 이제 일반 책에 나오지만 하이탑에 나왔던 헥사고날 그 육방 밀집 구조 뭐 그런 것들까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 뭐 원자량 그리고 뭐 원자 반지름 금속 밀도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 그런 것들이 화학 2에서 한번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학원 쪽에서는 뭐 큰 상관없고 마찬가지 우리가 일반 화학에서도 금속 결합 물질을 크게 신경 쓰진 않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아무래도 결국엔 화학 결합의 두 극단에 해당할 수 있는 게 이온 결합과 공유결합이죠. 이온 결합 물질은 기본적으로 금속이 전자를 잘 이뤄주겠어요. 양이온이 되겠어요 하는 놈들과 비금속이 그 전자를 얻어먹겠다 하는 이온 되는 것들의 얘기입니다. 뭐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산화하는 얘기, 전자 이동에 대한 산화하는 얘기, 그것과 괴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체 결정은 이온 결정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얘네들에 대해서 전기 전도도를 고체와 액체 상태에 대해서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물론 금속 결합 물질이야 어차피 전기 잘 통하죠. 누가 움직입니까? 자유전자가 움직입니다. 자유전자가 어느 쪽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자유전자가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통했죠. 물론 전류의 방향과 자유전자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죠. 마파에서 뭐 반도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반도체 안에서 이제 PM 반도체, NM 반도체 아마 얘기하는 거 나오면서 자유전자 또는 양봉 사이의 뭐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과 또 비슷하게 한번 또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금속 결합 물질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저항이 커져 작아져? 커지고 있죠. 예, 그 연료에 대해서도 잘 알 것이고 나머지 비금속 물질에 대해서도 알 것 같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는 전기가 안 통한데요. 액체 상태의 전기가 통합니다. 금속 결합 물질에서 액체 상태 전기 통할 때 누구가 움직인다 했습니까? 자유전자 움직입니다. 금속 양면은 아예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에서 대신 금속 양면은 어때요? 움직이죠.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원 공부할 때 영화나트륨 NaCl의 용융 전기 분해를 통해서 마이너스에서 일어나는 플러스에서 일어나는 이제는 화학 반응을 통해 그래서 금속 이온 결합 물질은 전자가 관여한다. 그 얘기까지 화학원에서 많이 소개됐던 내용일 것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여러분 할 때 요 이온 결합 물질의 수용의 전기 분해 그리고 용융 전기 분해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에서 전기 전도성이 어떻을까요? 대체로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수용액에 즉 다시 말하면 수용이 되지 못한 놈들이 없잖아요. 있네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앙금이라는 물질입니다. 공결합 물질은 좀 재밌군요. 이 두 개를 결정 타입으로 나누니까 공유 결정과 그리고 분자 결정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전기를 잘 통하지 못했고요. 수용에서
역시 물에 녹아서 전기 통하는 물질이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는데 어떤 것들이 공유결합인데 전기를 통할 수 있을까요? 수용해서. 그렇죠. 대표적으로 HC 염산 황산에서 하는 이런 산성 물질들이 물에 녹아서 전기를 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공유결합이면서 수용해서 전기가 통하는 전해지는 것들은 오히려 좀 예외적인 특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아무래도 녹는 점이 끓는 점의 차이로서 공유결점, 거대 그물 구조를 가지면서 녹는 점이 굉장히 높은 것과 그렇지 않고 분자, 독립적으로 뗄 수 있는 놈들, 분자 사이 인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잖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 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했잖아요. 또는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에너지가 낮아지려는 목적이었는데 이온 간 거리 R에 따른 에너지의 그림을 따져볼 때 이온 결합 물질 또는 공유결합 물질 다들 유사할 것 같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 양이온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참고로 이 둘은 기체 상태를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우아리 먼 거리에 있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일련의 과정을 보자고요. 그러면 전자 사이는 반갑습니다 친구야 뭉칠까요? 그렇지 않겠죠.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있어요. 반면 원자 핵과 전자 사이 얘는 어떻습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죠. 마찬가지 이쪽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도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따져볼 때 이런 그림이 인력에 대한 에너지와 이런 그림이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로 나오네요. 이 둘을 합쳐서 본인이 이런 형상으로 볼 수가 있었겠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아진 이 점이 R제로라고 삼을 건데 이게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의 핵간거리, 다시 말하면 나트륨 양이온의 반지름과 염화 음이온의 반지름의 합을 이걸 R제로라고 삼을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최적의 거리가 R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출되는 에너지, 이 에너지 우리는 이온결합 에너지라는 것을 쓰겠다고요. 이 이온결합 에너지 말 그대로 이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온결합이 형성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이기도 하겠으나 이온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이 이온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라든지 또는 끓는 점에 비례하거든 하는 게 화학원에서 소개되는 내용이겠고 일반 화학에서도 마찬가지 이 얘기를 다루고자 하겠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전기력에 대한 에너지였기 때문에 전기력에 대한 에너지로 거리 제곱에 Q1, Q2 즉 여기서 말하는 거리라는 것은 결국 핵건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1, Q2는 각 이온의 전하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하량을 퍼스트 먼저 좀 따져달라 하겠고요. 전하량 곱이 같다면 핵간거리 요걸 두 번째로 따져달라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화학원에서 예를 들어 완자정도 쪽에서 보면 원플과 2- 얘네들의 녹는 점 및 끓는 점을 살짝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원플 1-와 2+ 걔네들끼리를 주로 비교됩니다. 왜냐하면 원플에 2- 나는지 또는 2플에 1- 되는 놈들은 좀 예외되는 것이 좀 있어요. 저기는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률이 올라가서 그래서 좀 많이 공통적인 규칙화될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해 예외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 위주로 여러분한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년에서는 전기력으로서 거리 제곱을 쓰고요. 여기는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하면서 거리 R분해로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유 인력과 만유 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조금 그걸 이제 거리에 따른 적분을 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거죠. 어쨌든 전하량 곱이 큰 2+2-가 녹는 점이 좀 더 높아. 그리고 전하량 곱이 서로 같다면 핵간거리가 더 멀어질수록 결국 이건 뭡니까? 이 주기적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됐어요? 이온 반질이 누가 더 큰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녹는 점의 상대 비교가 가능할 거네요. 이게 이온결합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공유결합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였다면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 간에는 서로 반발하는 에너지가 그리고 원자 핵 간에는 역시 서로 반발하는 에너지가 나오겠네요. 반면 이 전자와 원자 핵 사이, 이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나오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에너지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역시 마찬가지 이 거리를 R제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공유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온결합이 이렇게 접하는 그림을 그렸다면 공유결합은 서로 말 그대로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 전자 그림이 약간 겹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이 전자의 겹침에 대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는 R제로 삼겠습니다. 그게 R제로 말입니다. 이때 이 R제로는 여러분들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 얘기할 때 공유 결합 반지름 그것의 2배 되는 거리를 R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결합 길이는 이 반지름 뭐라 부릅니까? 예, 반대파스 반지름이라는 것인데요. 수소는 공유 결합 반지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면 이게 수소 입장에서 H2 수소 혼자가 형성될 때 이게 74 피코미터 정도 나와요. 피코는 10-12승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재에 따라서는 뭐 나노미터 형태로 주기로 하겠습니다. 요 반지름은 대략 50피코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기압 반지름보다는 반대가스 반지름이 당연히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이 에너지는 공유결합이 형성되면서 방출되는지 또는 이 공유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온결합 물질에서는 얘는 녹는 점 또는 끓는 점에 직접 비례하는 데이터를 썼다면 공유결합 에너지는 녹는 점과 끓는 점과는 아무 상관 없는 말 그대로 무관합니다. 녹는 점이 더 높다 끓다 이거 공유결합 에너지는 절대로 따질 수 없습니다. 이온 공유결합 물질 특히 요 분자 결정을 이루는 얘네들의 녹는 점이 끓는 점 다시 말하면 분자 간의 인력은 화학2 여러분하고 맨 처음에 아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분산력이라든지 쌍차사의 인력 그리고 수소결합력 이런 걸 가지고 상호 비교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는 녹는 점과 끓는 점만 아무 상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우리가 화학원적에서 소개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중간적으로 여러분하고 조금 더 세밀한 또는 짜증나는 내용들 좀 소개할까 싶습니다. 중간체 여러분들 복사드린 거 한번 해보시십시오. 제 8강이 되겠고요. 페이지 372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중간체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에 화학결합 및 분자의 모양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프린트 하나 더 넣어드렸습니다. 그거 뒤에 답지 실렸으니까 뭐 기본 기되는 문제를 생각하시고 한번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한테 아까 말씀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기 안에서 먼저 따지고 그게 뭐 쌓아 올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죠. 태가 8 제 8강에서 결합 일반 개념하면서 372쪽 넘겨볼까요? 예, 372쪽 했습니까? 뭐 우리가 일상 주변에서 보는 것들 보면 원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돌아다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또는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했으면 우리는 이것을 원소물질이라 할 수 있겠고요. 서로 다른 원자들 또는 원소들끼리 결합했던 이것들은 이제 화합물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서로 섞여 있는 혼합물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서로 다른 또는 서로 같은 놈들끼리 서로 뭉칠까 하는 부분. 아까 말했다시피 좀 더 에너지가 낮아질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였어요. 오른쪽 373쪽을 얘기해 볼까요? 한 5번째 쪽에 보시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걔는 가장 낮은 인테이션입니다. 373쪽 되고 있습니다. 한 5번째 줄에 보입니다. 걔는 가장 낮은 가능한 에너지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화학결합하는 목적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는 바입니다. 특히 이온결합 물질과 좀 더 아래쪽에 공결합 물질에 대해서 소개되겠네요. 이온결합 물질은 흔히 말하는 전기력, 플롱 법칙에 의해서 이제 결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그림을 그려놨네요. 상수 K에 대해서 거리 R에 대한 Q1, Q2. 여기서 말하는 Q1, Q2는 각 이온의 전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낮아지는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화학결합이 일어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가운데 정도쯤에 이온쌍이 분리된 이온보다 낮은, 다시 말하면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 결합을 통해서 좀 더 낮은 결합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온 결합 물질, 전기적인 인력이라고 했다면 수소 원자, 즉 비금속들이 달라붙는 이런 과정에서는 이런 원자 핵 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반발력 그리고 전자 간의 마이너스 반발력도 있겠으나
원자핵의 플러스와 전자 사이의 인력 요것들에 의한 에너지가 좀 더 주요하기 때문에 화학회락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럼 이거 거리 다시 말하면 이 R0 수소가 형성될 때 14피코미터보다 좀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 이온결합 말증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보다 더 가까이 가면 핵 간의 반발력이 너무 심해지겠고 역시 마찬가지 공유결합도 핵 간의 반발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가는 다시 말하면 좀 더 불안정해지겠다고요. 에너지 올라가면 뭐하러 결합하겠습니까? 낮아지려고 하는 형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372쪽과 3쪽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선생님 예. 373쪽에서요 네. E는 아래 교환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왜 부호가 플러스예요? 쿨롬 법칙으로 계산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앞에 나중에 마이너스 더 붙여야 되겠습니다. 즉 뭐 속박돼 있는 에너지 이런 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물리학적인 의미에서는 플러스끼리는 가만히 놔두면 어쨌든 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멀어질 수 있는 에너지 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발적으로 끌어당겨지는 에너지 그런 쪽인 측면에서 속박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끼리 할 때는 그냥 플러스를 표시했고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할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앞으로 당기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72와 73 한번 간단히 보셨을 거라 보고 뒤쪽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화합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화합물이죠. 어떤 놈이 와가지고 어떤 원자 두 개가 왔고 똑같은 원자 둘이서 한 놈은 전자를 잃고 한 놈은 전자를 얻었다? 세상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반면 공결합은 이렇게 H2 수소라든지 O2 산소처럼 같은 놈들끼리 결합할 수도 있죠. 근데 세상에 그러는 법이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놈들끼리 다시 말하면 수소와 산소, 수소와 염소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서로 비금속끼리 서로 공유 결합을 한다 했을 때 그 전자쌍을 잡아당길 수 있는 능력치 이것을 상대값으로 나타내는 게 전기음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시 전기음성도 원소의 주기의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는 공유결합하면서 한번 배워봤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음성도 376쪽 보겠습니다. 물론 이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하는 역사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네요.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전기음성도를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 하는 거예요. 아마 한 년 더 올라가면 이 전기음성도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 5가지 이상의 전기음성도 376쪽 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또 다른 전기음성도의 기준을 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이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나타낸 전기음성도가 되겠네요. 수소 2.1, 플로린 4.0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런 전기음성도 있죠. 이주연소의 전기음성도는 리튬 1.0부터 플로린 4.0까지 0.5씩 등차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별로 크게 외로가 없었겠죠.
수소 2.1은 좀 외워달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워달라 했던 전기음성과 몇 가지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소 2.1 좀 외워달라 했고요. 나트륨 0.9 정도 기억해 주십사 했었습니다. 염소 3.0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리튬 1.0부터 시작해서 플로린 4.0까지는 0.5씩 등차로 올라가니까 뭐 굳이 외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표에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수가 커지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수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0.9보다 크겠고 벨륨의 1.5보다는 작은 그런 숫자로서 우리가 대충 유추는 가능할 것 같고요. 실제로 한 1.2 정도 값을 가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쌤,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얘네들은 공유를 안 하잖아. 공유를 안 하는데 아까 당신 얘기했듯이 공유를 할 때 전자차가 있는 것이지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하냐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결합을 기체 상태에서 결합을 시켜봤었을 때 말입니다. 실제로요 꽤 재밌게 이원자 분자 예를 들어서 C2라는 분자가 만들어져요. 기체 상태에서. 근데 그런 것들은 한참 나중에 더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되겠습니까? 대체로 3주기 원소들에 대해서 한 0.5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X축에 대해서 전기, 음성도 차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음성 차이가 아예 0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예, 가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은 놈들끼리 합했다는 얘기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H2라든지 N2, O2, F2 이런 놈들이 가능하겠습니다. CN2도 가능하겠네요. 참고로 기체 상태에서 이렇게 똑같은 놈들끼리 이원자 분자 형성하는 건 얘네들 뿐입니다. 기체 상태에서 영도 표준 상태에서 이원자 분자로서 기체를 형성하는 건 얘네들 뿐입니다. 이는 가장 간단한 화물, 가장 간단한 원소물질 어떤 타입일까요? 파이프? 피포스는 게 가장 간단한 그리고 이게 고체예요. 고체예요. 적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성냥개비에 그 빨간 인 있잖아요. 정린. 적인한데 이제 뭐 발음이 그 주법식입니까? 정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린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린을 그 인으로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적린 또는 백린 그리고 이게 무기로 쓰면 하면 되는 거죠. 황 여기도 그 산화환 할 때 황이 만들죠 하면서 그냥 S 쓰는데 실제로는 SAC 가장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고체예요. 그래서 얘네들 신경 끄세요 하겠습니다. 이원자 분자로 기체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얘네들 뿐입니다. 가에 해당할 수 있는 분들이죠. 예전에는 전기음성차를 1.7로 삼았습니다. Y축은 뭔데요 했는데 Y축은 공유 결합성으로 따지면은 100%에서 0%까지 쓰겠습니다. 이온 결합성으로 따지면은 여기를 100%에서 0%까지 삼겠습니다. 그래서 50%가 되는 놈들인데요. 여기에 나라는 걸 준비해봤습니다. 나는 두 원소의 전기음수 차이가 1.7보다 작았습니다. 전기음수 차이가 낮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전자분 한쪽에 좀 쏠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부분이겠고요. 여기서 수소하고 염소가 공유결합 했었을 때 수소의 전기음수도 2.1과 염소의 전기음수 3.0을 기준으로 보니까 0.9 정도 차이 나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자가 전기음수 큰 쪽에 그래서 부분적인 음전을 가지는 부분적인 양전을 가지는 그 말하는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 말입니다. 분자의 극성과 결합의 극성은 따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예, 어쨌든 극성 공유를 가지고 있는 나와 같은 놈들 말입니다. 그러면 다는 어떤 놈들일까요? 다는 전기음성 차이가 1.7보다 더 크겠습니다.
얘는 이제 결합의 이온성이 좀 더 큰 50% 이상의 이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나트륨 0.9와 염소 3.0을 잡으니까 2.1의 전기흡수 차이가 가지죠. 이게 우리는 100% 이온 결합이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실제로 이온 결합성으로 100%가 나옵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100%에 딱 걸리지는 않아요. 이건 뭘로 계산합니까 하면 우리가 흔히 쌍자 모멘트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전하량과 거리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 쌍자 모멘트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쌍자 모멘트가 완벽하게 원플과 원마이너스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유에 대해서는 뭐 더 훨씬 더 학년도 올라가서 대학교 올라가서 그렇게 배울 거고 일단 대략적으로 결합성이 50% 이상이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 하자 하겠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영역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에 있는 놈들은 없습니까 하면 있기는 하겠네요. 일단 마 영역에 있는 놈들은 뭘까요? 전기음수가 1.7보다 더 크겠습니다. 마는 공유결합성이 좀 더 크겠다고 하겠답니다. 어떤 놈들이 있을까요? 얘네들은 H, F. 분명히 전기음수 차이는 얼마야? 2.1과 4.0을 기준으로 해서 1.9의 전기음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수소하고 플로린이 둘 다 비금속인데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 중단체를 보면 기준을 1.9로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새 교과가 들어와서 즉 2년 전까지는 1.7을 기준으로 했다면 새 교과정 여러분 선배 및 선선배들에서는 1.9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 영역 얘네들은 누굴까요? 전기음수 차이가 좀 작으나 그래도 이거는 이온성을 보는 게 좀 더 맞겠다 싶은 놈들 어떻게 됐을까요?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소개를 했던 놈들입니다. 리튬의 수소 붙여볼까 하겠습니다. 리튬 전기음수도 1.0이죠. 수소 전기음수도 2.1입니다. 1.1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산화환원함 할 때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수소가 비금속들 중에서는 전기음수가 작아요. 가장 작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금속보다 작지는 않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산화수 얘기할 때 예외되는 수소의 산화수 예외가 수소 기본적으로 산화수 플러스 1로 삼을 때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로 삼을 때가 있더라. 누구? 금속과 붙였을 때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리튬 1 플러스 수소 1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H 플러스는 수소 이온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1 마이너스 되면 얘는 수소화 이온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라에 해당하는 놈들은 이런 수소가 다른 금속과 붙은 놈들을 이 대표적인 그런 놈들이 될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옥텟 만족하냐 안 하냐 뭐 얘기했었잖아요. 14조 탄소 당연히 옥텟 만족했죠. 근데 옥텟만 만족하지 못한 놈들 하면서 누구 소개했습니까? 2조과 13조에 대해서 즉 베릴륨과 중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습니까? 비공유가 몇 쌍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14조에서 공유 4개, 비공유 없는 15조, 공유 3개, 비공유 하나 있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13조에서 어땠습니까? 하는데 13조에서는 공유 3개, 비공유 없고 2조에서는 공유 2번에 비공유 없고 근데 옥텟 만족 못하는 것은 세교과에서는 이 두 놈으로 끝 했습니다. 1쪽은요 하겠다고 1쪽 리튬이 수소랑 붙었을 때는 이온 결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튬 입장에서는 누구와 같은 헬륨과 같은 수소 역시 전자 성질을 얻는 과정에서 헬륨과 같은
그런 전자를 가지니까 결국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텟 규칙에 만족하는 그런 놈들이야. 알겠습니다. 이건 NaH라든지 MgH2, A결의 H3 모두 다 똑같다라고요. 이온결합이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놈들이 방금 얘기했던 라 용력에 해당할 수 있는 놈들입니다. 방금 그런 내용들 속에서 페이지 376쪽부터 전기분석 한번 봐주실까요? 376쪽부터 378쪽까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상 뭐 전형원소의 전기분석 우리가 크게 다룰 이유는 없습니다. 전 이원소의 전기분석 다룰 이유는 없고 전형원소만 여러분한테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378쪽 한번 볼게요. 아까 이온과 물질은 물에 꽤 잘 녹는다 했습니다. 왜 그렇죠? 뭐 항상 차이는 현상이 먼저예요. 현상 보고 이거 왜 그래 하고 그 규칙을 찾는 게 과학이에요. 그렇죠? 수화라는 것은 결국엔 나트륨 이온을 누가 둘러싼다? 물이 둘러싸겠죠. 근데 물 분자가 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물 분자를 볼 때 산소가 전기분자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산소 쪽으로 전자를 좀 더 잘 당겨서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을, 수소가 부분적인 양전을 띠고 있어서 결국에 물 분자를 보니까 산소가 이렇게 나트륨 이온을 잘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용화 이온은 어떨까요? 용화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이제는 수소가 좀 더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이걸 우리가 하이드레이션 수화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끼리끼리 전류가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온계열 물질은 저랬던데 그럼 공유계열 물질은 물에 잘 녹습니까? 또는 못 녹습니까? 공유계열 중에서 물에 잘 녹는 놈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놈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X2 형식을 가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무극성 공유계열을 가질 수 있는
얘네들은 어느 한쪽에 전체 치우침이 없네요. 수소가 공기로 했잖아. 산소가 공기로 했잖아. 어느 한쪽에 전체 치우침이 없습니다 하겠어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순간적으로 한쪽에 쏠릴 수 있죠. 그걸 뭐라 부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화학2의 분산력 얘기할 때 그렇게 한번 나오겠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그렇게 물에 잘 녹질 못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무극성 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극성 분자 XY 형식을 취할 수 있는 극성 공유를 가진 놈들은 모두 물에 잘 녹습니까 하면 세상 그렇지는 또 않네요. 이런 것들은 이원자 분자로서 서로 다른 원자끼리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전자 치우침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 같은 놈들은 어떨까요?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탄소와 산소 사이의 공유 결합은 극성 공유입니다. 당연히 전기압수가 누가 더 커? 산소 쪽이 더 크죠. 그래서 산소 쪽이 부분적인 음자나 탄소는 부분적인 양자를 띠는 극성 공유라고 가집니다. 근데 또 다른 요 두 놈 사이에서 역시 극성 공유예요. 문제는 이 둘이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 쌍자 모멘트의 총합, 쌍자 모멘트 아까 봤던 전하량과 거리 이것의 시그마 총합을 내니까 0이 나오더래야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극성 공유결을 가지나 전체적인 쌍자 모멘트의 총합을 내보니까 제로가 나올 수가 있었다면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가 되겠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대칭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칭성을 가지지 못한 놈과 대칭성을 가질 수 있는 놈들 누가 더 많죠? 당연히 대칭이 되지 못한 놈들이 월등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대칭되는 놈들 나오면 그때 기억하고 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가질 수 있는 놈들 극성 공유형을 가지나 무극성 분자가 되는 놈들 리스트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각도도 고려해야 되죠. 예, 당연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14족 원소를 들어가겠습니다. 누구죠? 예, 탄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탄소가 수소 원자 4개랑 공유 결합을 했잖아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 공유 전자쌍이 몇 쌍에 비공유 없는 이런 타입을 보죠. 역시 마찬가지 결합 한 개만 따지면 뭐라고요? 극성 공유열이나 분자 전체를 따지면 무극성 공유열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놈들은 무조건 다 무극성입니까 하면 염소 한 개가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수소예요. 클로로메테인이라고 불러요. 이 클로로메테인 극성 분자입니까? 네. 무극성 분자입니까? 아니요. 극성 분자가 되겠다고요. 즉 이 경우에는 전자의 치우침이 염소 쪽으로 좀 더 많이 있어요. 이건 그렇지 못했고요. 이랬어요? 그래서 탄소에 단일 4번 한다 해서 무조건 무극성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염소 하나 더 치환시켰습니다. 다이클로메테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역시 극성 분자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게 양쪽에 염소 이렇게 붙고 수소 하니까 힘의 균이 딱 맞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평면이 아니잖아요. 얘 분자 모양 어때요? 정 3면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가 정 3면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다음 챕터가 이제 구강에 해당하는 놈들인데요. 구강. 학교에서 구강이 기말고사에 들어갑니까? 저 진산 쪽은? 그럴 거야. 예,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탄소 간의 sp3 혼성 오비탈의 얘기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상과학 쪽은 어차피 여러분들 가지고 좀 더 책이 있으니까 인천과학 학생들만 이거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강의 얘기를 그렇게 세밀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란 얘기예요. 이거 볼 거 많죠? 재밌을 거야. 언젠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진사 쪽이 고1에 하나, 인천과학 쪽 고2에 하나, 그게 그거죠. 근데 화학은 진산도 나온 것 같아요. 인천도 나온 것 같아요. 뭐 말입니까? 화학 진도. 나왔다는 거는 교육 방향 말하십니까? 선생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육 방향은 이제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좀 1학년 정도 수준에서는 화원, 투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계들 했던 것들 먼저 하고 2학년부터 이제 일반화학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좀 스킵을 한 것은 아마도
다 알고 있지 않겠냐 하는 뭐 그런 사람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공부 않고 올라온 학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시험에 좀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희 과학 완전히 깨졌어요. 뭐 터졌어요. 쌤이 예상한 그 등급이랑 너무 차이 나가지고 쌤이 억지로 점수 매겨줬는데도 평균이 10점 내려갔어요. 아니 억지로 먹여줘도 낮아요. 평균 쌤이 예상한 것보다 10점 낮아요. 좋은 점수 엄청 좋은데도. 공부해. 그럼 기본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놨던 애들은 반대로 손해본 케이스가 되는가요? 아니 걔네도 먹겠지. 걔들도 먹긴 먹는데 그런 애들이 조금 내가 많이 하는 그런 저 진상과목 기출문제에서 사진이 좀 흐릿해갖고 좀 후반부는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한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시간이 부족했어. 시간이 부족해서 그 아, 자주 얘기되는 게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익숙하냐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보면 있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저희 양적원이 별부 문제도 쌤이 한번 전에 주셨던 문제라고. 아, 그런 익숙함의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이번한테도 그러니까 일반계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살짝 드리고 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카톡으로 드리든지 저 컴퓨터 안에 있잖아요. 저 컴퓨터 안에 자동 모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든지 카톡해 가십시오. 나도 돈 내고 뭐 카톡 모아놓은 거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한 번씩 다 보시고 익숙한 문제.